지속력에 대한 꿀팁. 확실히 수분이 피부 속으로 메이크업을 망칠 만한 요소는 그냥 아예 다 빼버리자 주의여가지고 이렇게 막 문지르면 돼요, 안 돼요? 괜히 또 진한 걸로 갔다가 클레오파트라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색깔도 훨씬 예쁘고 지속력도 훨씬 오래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져가지고 땀 진짜 쭉쭉 나면서 메이크업 무너지면서 막 끼임 장난 아니고 예쁘게 해놔도 다 들뜨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올해는 비가 정말 많이 온다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또 징하게 습해가지고 얼굴 끈적끈적하면서 답답해 이런 느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밖에서 10시간, 11시간 흠뻑 쇼 다녀오셔도 메이크업 말짱할 수 있도록 지속력에 대한 꿀팁 담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디테일한 팁부터 어렵지 않은 그런 팁들까지 이번 영상에 가득가득 담아봤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속력 좋은 피부 메이크업 하는 방법! 메이크업 영상 시작합니다. 출발! 세수를 먼저 하고 왔고요. 제가 첫 단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닥토를 하거나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지속력을 좀 높이 해야 되는 날에는 토너를 많이 사용을 해줘요.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이 제품을 제가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뻑뻑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형이 피부에 스민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코 옆에나 이렇게 각질 많이 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촘촘하게 닦아주고 약간 콧물 제형의 농도가 살짝 있는 토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속건조가 진짜 많이 일어나고 한여름에도 각질이 막 뜰 만큼 엄청난 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레이어링을 많이 하는 작업을 할 텐데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는 단계에서 2번 레이어링을 하면 한 번만 레이어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지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들까지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코가 많이 뜨니까 코 쪽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토리든 제품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쓰기 진짜 좋은 그런 수분 세럼이에요. 이렇게 쭉 흐르죠. 이 정도로 굉장히 제형이 가볍고 수분감이 있는 제품이라서 메이크업 전에는 이렇게 수분감 있는 세럼을 해야지 속건조가 안 생겨요. 확실히 수분이 피부 속으로 쭉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요. 확 들어간 느낌이 드는.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커피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콜라겐 잘 챙겨 드셔주시고 커피를 좀 줄이고 콜라겐을 꾸준히 먹어봤더니 확실히 피부가 덜 건조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건성 친구분들은 커피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메이크업 진짜 잘 먹게 해주는 크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정샘물 물크림입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지성분들이 바르시기에는 조금 무거우실 수 있어요. 그치만 이게 살짝 피부가 코팅이 되면서 진짜 쫀쫀하게 만들어져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찰떡같이 잘 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많이 바를 필요 없고 이렇게 메이크업 샵에 갔을 때 봐가지고 너무 좋은 제품이네 라고 생각하는 제품이고요. 지성분들 같은 경우도 속건조가 일어나면 유분이 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발라주시고 매트한 파운데이션 바르고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전 베트남 갔을 때 그때도 이걸 썼거든요. 근데 진짜 지속력 쩔게 오래 갔어요. 진짜로. 보시면 광이 엄청 차르르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발랐는데 얼굴이 이렇게 번들거리면 난 100% 화장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라텍스 이렇게 살짝 유분을 좀 정리해주시면 깔끔하게 유분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선크림 발라줄 건데요. 저는 순정 수분 선크림을 되게 많이 쓴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순정 수분 선크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이 가득 들어있는 이런 수분크림 같은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수분크림 같아 막 발라도 되겠지? 하시고 막 바르시면 안 되고 양을 좀 적당히 콩알만큼 하셔가지고 두꺼운 피부부터 발라주시면 됩니다.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하면 2차적으로 선스크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평소에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실 때보다는 좀 덜 바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크림 너무 많이 바르면 화장 100%, 200% 밀려요. 선크림까지 다 발랐으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요즘에는 쿠션도 굉장히 제형이 좋아서 진짜 롱래스팅이 장난 아닌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이 롱래스팅이 잘 되어 하는
제품이라고 치고 병 파운데이션이 그래도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얼티메이트 롱웨어 21 로지 컬러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 지속력이 오래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 피부톤이랑 좀 섞이고 톤 다운이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톤보다 한 톤 정도 밝은 컬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바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이런 식으로 얇게 펴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스펀지로 두드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브러쉬도 꽉 눌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살살살살 바른 듯 안 바른 듯 얇게 바르실 수 있어요. 오, 피부 표현 너무 예쁜데.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텁텁해지고 피부 표현은 안 예뻐지고 오히려 지속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확실히 톤 정리도 되고 큰 잡티들은 다 잡힌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바르면 장점. 코도 작은 브러쉬 안 쓰고 얇은 부분도 이렇게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스파츌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주시고 이렇게 바를 거잖아요. 그럼 피부에 닿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뒷부분부터 올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두꺼운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이 나비존을 떼어내고 이 뒤쪽부터 올라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피부 결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듯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펼쳐진 양으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확실히 브러쉬로 발랐을 때보다 엄청 얇게 발리기는 하죠. 이렇게. 저는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블렌딩을 위해서 어떤 피부든 사실 물먹인 스펀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성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이런 라텍스 스펀지 이용하시면 딱입니다. 아주 딱입니다. 코 부분은 얼굴에 올라갔던 반대 방향으로 묻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많이 덜어내주셔야 됩니다. 요 정도 보이시죠? 요 정도. 그래서 뾰족한 부분으로 두드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이마 피부도 얇기 때문에 이마에도 많이 올려주시는 것보다는 여분으로 타고 올라가서 두드려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이스 정도, 이 정도로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는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망의 컨실러를 해주실 건데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메이크업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컨실러를 잘 사용 안 해주기도 하는데 메이크업을 망칠 만한 요소는 그냥 아예 다 빼버리자 주의여가지고 나는 무조건 가려버리고 싶다 하는 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컨실러 브러쉬를 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빨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치만 전 안 빨았으니까 안 빨면 안 빤 대로 살고 못 빨면 못 빤 대로 산다. 손등에다가 이렇게 묻혀주시는데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잘 못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스파츌라를 사용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손등에 아주 가볍게 부위를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시죠? 피부 메이크업 너무 잘 됐는데? 다크서클 안 해도 되겠는데?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발라주시고 너무 많이 발랐다? 이러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펴주세요. 이렇게 펼쳐 퍼프로 살살살살살 진짜 살살살살살살살 온도만 밝아지고 진짜 감쪽 같지 않나요 여러분? 코 오늘 너무 깨끗해. 무슨 일이야? 오늘 코 너무 깨끗해.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이쪽 지금 뭐가 많아요. 여기를 또 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살살살. 어떻게 너무 완벽한데? 이렇게 해주시고 코옆에 붉은기 같은 것도 브러쉬로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파운데이션으로 해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고 짱짱하게 가리고 싶은데요? 하시면 섞으세요. 브러쉬에 먹여준 다음에 양을 엄청 덜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브러쉬 끝에 양을 먹여주셔야 돼요. 세우세요. 잡티가 있다고 해서 좀 더 가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일정 부분 잡티는 완벽하게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려도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런 팟 컨실러를 살짝 사용을 해서 왕녀드름 있죠? 제가 지금 레이저 받아가지고 이건 솔직히 가려야지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려주시고 이 브러쉬로 경계선만 살짝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쉐이딩입니다. 가루 타입의 쉐이딩인데요. 이 쉐이딩을 잘만 이용하면 지속력을
살짝 업그레이드 하면서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쉐이딩을 꼭 하긴 하셔야 되잖아요. 엄청 커다란 브러쉬가 나를 때렸어. 이렇게 연한 컬러를 먼저 묻혀주세요. 브러쉬 보이시죠? 요 정도 해도 이게 날려요. 골고루 묻혀주셔야 돼요. 얼룩지니까. 얼룩지면은 또 요렇게 한번 굴리면 얼룩질 일이 거의 없어요. 또 얼룩지지 않게 쉐이딩 올리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 아래서부터 삭삭삭삭삭삭삭삭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연한 컬러, 진한 컬러를 살짝 위로 삭삭삭삭삭 이렇게. 이 근처로는 지금 파우더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다 파우더 처리를 해주실 필요도 없고 지속력도 엄청 좋아져. 이거를 쓸어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붓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얼룩덜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샵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다 이렇게 도도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죠. 자, 그리고 코 쉐딩도 이제 얼굴에 윤곽을 잡아주면서 또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는데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고급분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사용하세요. 엄청 훌렁훌렁한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한 컬러만 사용하세요. 괜히 또 진한 걸로 갔다가 클레오파트라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색이 골고루 묻혀졌는지 안 묻혀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나를 못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손등에다가 한번 눈썹을 먼저 이걸로 말려주시는 거예요.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눈썹이 한번 싹 말라요. 그래서 눈썹 그리기도 편해지거든요. 여기 눈과 코 벽 사이 여기를 지나가주세요. 코도 쓱 막 세차게 내려오는 게 아니야. 도도도도 파우더 처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또 중간에 끊고 이만큼은 하지.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 한 줄이 되는 거잖아요. 연하게 하시면 한 줄이 돼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한번 코끝을 살짝 그러면 코가 반짝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고급은 어떻게 하느냐? 고급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죠? 작은 총알 브러쉬도 아닌 것이 뭔가 원통형 느낌의 브러쉬인데 진짜 좋아요. 코 쉐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한 컬러, 똑같은 연한 컬러를 사용을 해도 발색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한 컬러에 진한 컬러를 얌체같이 아주 이렇게 묻혀주십니다. 코를 보면 살짝 그림자진 그런 부위가 끝에 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끝이 길어 보이면 또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코 쓱쓱 내 눈에도 쉐이딩이 색깔이 안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쉐이딩을 하는 것인가 섀도우 박싱을 하는 것인가 알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맞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그게 맞습니다. 코에는 파우더 처리를 다 해버렸네? 아, 그럼 이제 코는 끝.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지속력은 파우더로 잡으면 되나요? 아직 파우더 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블러셔는 제가 두 가지 컬러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로 한 번 올려주시고 포인트 컬러를 올려주시는 게 두 번 잡은 거잖아요. 색깔도 훨씬 예쁘고 지속력도 훨씬 오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같이 생긴 이런 약간 헐렁헐렁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요거를 브러쉬에 잘 먹여주세요. 탁탁탁 탁탁. 없어 거의 없어. 이 정도 맞아요. 블러셔를 살짝 넓게 깔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문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구나.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부위가 좁은 초보자분들, 이거는 초보자 조금 이상이 됐을 때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이런 체크를 한번, 저는 이 정도에 한번 싹 올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앞에도 살짝 오게. 요즘에 또 이렇게 앞에다 가는 게 조금 MZ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코 밑으로 내려오면 얼굴 길어 보이니까 코 위로. 괜찮죠?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긴 부분이 얼굴의 앞쪽으로 오게 하셔야지 좀 자연스럽게 블러셔가 돼요. 이게 반대 모양으로 되면 짤막한 부분이 훨씬 발색이 더 잘 되거든요. 아무래도 길이가 짧아지면 촘촘해지면서 발색이 더 잘 돼요. 이쪽 부분이 발색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안쪽으로 오고 요게 바깥쪽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 저는 지성이라 파우더를 꼭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우더 팁도 알려드릴게요.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요. 팩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걸로 따다다다다다다 두드려주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큰 브러쉬, 투명 파우더긴 하지만 골고루 묻지 않으면 또 어느 부분은 뭉치고 어느 부분은 파우더 처리 안 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항상. 그 다음에 눈썹, 관자에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에. 그다음에 인중. 여기까지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자, 눈썹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반토막 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나마 좀 덜 토막 나게 하려면
이게 훌렁훌렁한 브러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오늘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면 눈썹 컬러랑 비슷한 컬러 사용해주셔도 되고 내 머리가 좀 밝다 하시면 좀 밝은 컬러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메이크업도 좀 자연스럽게 되고 눈썹 톤도 좀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어서 채워주세요. 이걸로 그리겠다가 아니라 속을 좀 채워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것보다 결을 거꾸로 오시는 게 더 잘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썹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개만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 말해가지고 아주 컨텐츠 찍을 게 없네, 찍을 게 없어.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눈화장이 또 많이 무너지셔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눈화장을 어떻게 해야지 안 무너지게 하느냐. 팔레트를 딱 또 보시면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스리슬쩍한 요런 컬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면봉같이 생긴 이렇게 툴툴툴툴툴 눈 전체에 올려주세요. 눈화장의 지속력이 300배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 크리즈 있는 거 무조건 다 없애주셔야 돼요. 지금 뷰러를 했다고 상상을 하시고 베이스 섀도우를 좀 같이 묻혀주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따로 파우더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 메이크업을 한번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머지 메이크업까지 완성을 했고요. 다른 메이크업 꿀팁들도 시리즈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메이크업 꿀팁 가져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때까지 다른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면서 저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